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하루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. 제가 어제 이 영상으로 인사드렸을 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29.4K를 보이고 있었는데 어느덧 다시 4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지금은 30.2K를 보이고 있고, 이 알트코인들도 역시 동반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제 좀 움직임을 보면 어제 오전 9시 이후로 이렇게 3차 하락을 한 이후로 그 뒤로는 뭐 추가적인 조정이나 하락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더니만 단숨에 이 4만 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진짜 이 시장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미 증시도 잠깐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얼룩덜룩한 것이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지수로 보게 되면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0.03, 0.04라는 아주 소폭의 이런 하락과 또 S&P 500 같은 경우는 0.09%로 그래도 약간의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유럽 증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유럽 쪽은 주요국 대부분이 반대로 괜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준을 잡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S&P 500이 3,950을 깨는지 그것을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서 현재는 지금 4,154니까 이 3,950과 거의 한 2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차트로 보게 되면 지금 3월 중순 이후로 해가지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, 그래서 이 3월 중순 이후로 현재까지 한 8.9, 그러니까 거의 9%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올해 2023년에 들어서 지금 최고점이 요때가 거의 4,190포인트 요 선인데 거의 지금 그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이 20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 이격은 조금씩 계속 벌려나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지수나 이 암호화폐 시장은 좀 상승 쪽으로 보이고 있는데, 근데 그와는 반대로 지금 이 사람들의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미국인의 69%가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, 그래서 이 비관론이 역대 최고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좀처럼 꺾이지 않은 인플레이션, 높은 금리,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미국인 10명 중 7명 가량이 미 경제를 비관하고 있다라는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아래를 좀 더 보시면 이 미 경제에 대한 비관은 증시 전망에도 이어지면서 응답자의 24%만이 지금이 주식에 투자할 적기라고 내다봤고, 그렇다면 24%를 뺀 나머지 거의 한 80% 정도는 주식 투자에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수치는 역대 최저 수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것이 이 미디어의 역할도 꽤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거 관련을 해가지고 어제 제 이 블로그에다가 좀 글을 썼었는데, 이 기사를 첨부를 하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인간 지표가 아닐까? 라는 의견의 글을 썼어요. 그러면서 이 밑에는 이런 대중들의 비관적인 전망에는 이 미디어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최근의 기사를 보면 뭐 월가의 전설이라는 제레미 그랜섬이 금리 인하와 함께 미 증시가 본격적으로 뭐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좀 공포스러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, 또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또 월가의 쪽집게라는 이 사람도 증시가 최소 한 번은 폭락할 것이다라는 이런 폭락 경고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 미 증시가 고점에 근접하고 있지만 펀드 매니저들은 비중 축소 중이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또 보면 미 증시가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후폭풍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월가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비관론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포트폴리오 내 주식 비중이 지난달 31%에서 29%로 줄어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월가의 전문가들마저 이 비관적인 전망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이런 소식도 들려왔어요. 뭐냐면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폭이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이 밑을 보시면 10년 만기와 3개월 만기의 격차가 1.6%포인트 정도로 1982년 이후에 최대치로
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게 좀 전 기사에서 나온 이 10년물과 3개월물의 이 마이너스 금리 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시면 현재 이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로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벌어진 수치가 이거 보시는 것처럼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 벌어진 상황이에요. 그런데 지금 뭐 이 10년물과 3개월 금리 차가 이렇게 역대 최대로 지금 벌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이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 1980년대 이후로 최대로 벌어진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지금 장단기 금리차는 계속 벌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 3개월물마저 그 폭이 확대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뭐 그렇게 새로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고 난 이후로는 이런 회색 색깔의 경기 침체가 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이런 비관론이 늘어가는 것도 사실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긴 해요.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하나의 인간 지표로 봐야 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이 주가나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올라가곤 있지만 사실 조금 전에 보신 이 기사처럼 앞으로 이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는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요 밑에도 나왔지만 응답자의 24%만이 주식에 투자할 적기라고 봤기 때문에 대다수들은 지금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제가 이 블로그에 이 공포지수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 빅스라고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공포지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이 빅스는 향후 30일간의 단기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빅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오르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 빅스의 장기 평균값이 20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2021년에는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이 불장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. 그런데 이 2021년에는 20을 밑도는 낮은 빅스로 그해 강한 연간 상승률을 이끌었으며 또 2022년 작년에 또 많이 폭락했다는 것을 당연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. 그런데 그 2022년에는 이 빅스가 20을 밑돈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럼 지금 현재 이 공포지수는 얼마냐? 요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길 먼저 보시면 금일 변동폭, 그러니까 어제 하루의 변동폭이 16.58에서 17.34까지 움직였는데 요 밑을 보시면 52주의 변동폭, 그러니까 52주는 1년의 의미를 합니다. 그런데 이 52주의 변동폭도 마찬가지로 16.58로 시작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제 이 1년 중에서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요게 이 빅스 지수의 1년간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30도 넘어서기도 했다가 지금 현재는 16.83까지 1년 중에서도 최저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이 시장은 위험 사인을 보내지 않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물론 지금 이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 오늘도 그리드의 탐욕이고 어제도 탐욕이었고 지난주도 탐욕, 지난달에도 탐욕 단계에 있었어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큰돈 놓고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단기 과열되어 있어서 이런 탐욕 단계이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이 시장은 이 시장에 참가한 사람보다 이 경기 침체 등이 두려워서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진짜 이 실제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또 이 기사를 보시면 4월 19일 오늘 나온 기사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미국이 올해 후반에 가벼운 침체가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폭락을 주는 뭐 그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런 가벼운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두렵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팔고 바닥에서 다시 잡을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이 무포지션으로 있다가 나중에 폭락을 하면 바닥을 잡겠다라는 이런 전략들이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
요 트윗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 트윗을 보시면 이 로이 파파라는 님께서 최근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간한 리포트에 자료를 첨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내놨어요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이 펀드 내 채권 대 주식 비중이 09년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보시는 것처럼 작년 1월에는 이렇게 주식 비중이 높다가 지금 현재는 이 주식 비중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때가 2020년 코로나 때 그때이고 이때는 09년이니까 뭐 금융위기 때 그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현재 지금 다들 주식 포트가 텅텅 비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주가가 떨어지길 원할까 오르길 원할까 왜 매일 경기 침체 얘기를 할까 네가 팔아야 내가 싸게 사거든. 정말 남을 도와주는 전문가라면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월에 경기 침체 예상을 해줘야지 라고 이렇게 트윗을 남겼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주식 비중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팔아야 이런 월가의 기득권들이 싸게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곱씹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이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 한 회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을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미국채 3개월과 이 10년물 격차가 지난주부터 역대급으로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7월이 하락뷰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?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일단 답변을 드렸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미 2년물, 10년물 격차는 1980년대 이후 최대로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만 보면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 침체가 와서 진짜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수량을 늘려가야 할 시기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비관적인 전망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. 그런데 아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말한 것처럼 이 경기 침체가 가볍게 오면서 시장이 예상보다 뭐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뒤늦게 참가를 하면서 시장은 더 과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특히 이 유동성을 더 많이 먹고 사는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과열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크로는 노이즈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다수가 이 시장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.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대다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고점일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블로그의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부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 남다부의 원뜻을 적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대다수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때 우리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